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건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고2 학부모님들 매일 그냥 지나고 나면은 뭔가 입시가 바뀐다, 그래서 고민스럽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선은 내년도 정도에는 이제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가 이제 중간에 중단돼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없이 학교 가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해를 이제 또 더 남았고, 이번 학기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2022학년도, 지금 고3 학생들이 수시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치르는 입시 제도하고 2023학년도 입시 제도는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잘 하시면은 그야말로 다시 공부를 하는 재수의 대열에 들지 않고 또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김용건 입시전략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지금 재수를 전문하고 있는 이천총설 기숙학원,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죠. 거기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일선에서 또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재수생들, 그 중에서도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도 수업에 중단이 없이 끝까지 학원 내에서 안에 수용되니까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으로서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힘을 잘 주시느냐에 따라서 전국에서 10만 명 넘어서 있는 재수생들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하고 잘 여건을 맞춰가면서 준비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2023학년도 입시는 뭐 어머님들 2022학년도 현재 고3 학생들 거 잘 꿰고 계시잖아요. 예, 모집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수시 정시 비율이 좀 달라졌는데, 그 희한한 게 교육당국에서는 정시를 키워라, 최소한 정시 30% 이상 키우라 했는데 지금 수시가 우리 2023학년도에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75.7%가 바로 내년도에 78%로 커져요. 정시가 22%를 좀 주는 거죠, 좀.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하고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커집니다. 논술은 이제 대동소이하고 이런 흐름이 돼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지금 저 밑에 빨갛게 칠해져 있듯이 서울의 주요한 16개 대학. 자, 이 16개 대학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연결시켜갖고 막 꿈속에서 보고 싶은, 보면 기분이 좋은 대학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주요한 서울의 16개 대학이 정시에서 40%로 모집을 합니다. 이게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2%밖에 정시를 뽑지 않지만 서울은 다르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정시 기회가 커졌어요. 그러나 수시, 정시, 보통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현재 이런 대학들이 이제 60대 40이지만 수시 쪽에서 되게 5%, 10% 정시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항상 50대 5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가 11월 17일 날 치르죠. 작년보다 딱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속에서만 유지된다는 거, 학종에서의 이제 교사 추천서는 없어진 대신에 속에서는 2023학년도까지만 유지가 돼요. 2024학년도에는 속에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를 통해서 학종에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세대다. 수시에서의 마지막 그 우대될 수 있는 요소들을 누릴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의 변경들 이제 보면은 2022학년도가 대동소이예요. 공통과목에서 선택과목에서 공통 75대 25. 그렇죠? 문이과 구분 없지만 그것도 대학에 따라 다르고. 자, 국어는 독서문학이 공통적이죠. 합법과 장문이나 언어매체 택일인데 여기 이 화면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합법과 장문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무거나 셋 중에서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지만은 대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를 대부분 택했고 자연계는 미적분과 기하인데 그 중에서도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택하고 있고 기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과탐도 계열 구분 없이 택이지만은 인문계 쪽에서는 사회 2개, 자연계 쪽에서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과학 2개인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보고 싶어하는 그 심술 맞고 그러나 이쁜 대학, 그들 대학들은 대부분이 이제 과탐도 2개를 택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선택 과목 지정 보시면은 이제 여기 쭉 나오죠. 대학들의 근데 인문계에서는 비슷해요. 뭐 대학의 상중하에 관계없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뭐 택이냐 이것만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연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어는 이제 어떤 건 합법과 장문 이거 언매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수학에서 이제 다르죠.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이라는 대학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서울 쪽에서의 중심권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탐구 역시 그들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놀이터에서는 다른 쪽의 과목들은 자연계 쪽에서는 인문계에 통상 취하는 과목들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거는 이번 수능이 아직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원서 접수가 2022학년도께 끝났죠. 자, 거기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이제 국어에서는 합법과 장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문과는 확률과 통계, 자연계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 추세고, 그 중에서 이제 미적분 기하를 택하는 자연계 대학이 많다. 자, 이렇게 나눠주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랍어 집중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고 일본어고 지금 25%씩 반반, 결국은 반을 차지합니다. 2개가. 그래서 제일 많이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택하는데, 이제 인문계에서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외국어의 기능은 거의 상실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대학들이 그 영향을 상당히 축소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고 2022, 2023 같은 거죠. 2021학년도 구분했을 때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수능 전형, 즉 정시의 비중이 이제 30% 이상 이걸 재정과 교육부 당국에서는 연계를 시켰는데 어떻든 효과는 봤어요. 수도권의 16개 대학의 40%를 확정을 시켰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시가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시는 선호하는 층이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대학을 합격선의 높이에 수능 성적이 합격선의 높이로 갖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은 서울 쪽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중위권대 이하에 있는 대학들은요, 수시를 좋아해요. 서울은 수시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위권 이하의 좀 군소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수능 가지고는 학생들이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미달이 나오는 거죠. 이미 발생들이 되지만. 그래서 수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 뭐 별도 시험을 잘 치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위에 있는 대학과 중위권 이하권에 있는 대학이 수시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22%를 폭 주는 거예요. 교육당국에서 30% 이상 최소한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도 뭐 수시가 한 700-800군데 이상 되고 복잡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수시는요, 그냥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한 20년 이상을 세 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 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이내에 들어간다.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가지고 그 대학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그 2등급 안에 든 이 소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논술이나 면접이든 학종이든 이걸 다 이 학생들은 치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몽땅 치른다. 그 다음에 2등급을 벗어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경기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 자, 수원 인근 쪽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경기대학이나 명지대학 또는 용인대학, 경기대 명지대 이런 정도 급에서는 보통 교과 전형이 한 2.5등급 전후해도 합격이 됩니다. 그렇게도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과 전형이 밑이 되는 거죠. 2등급을 벗어난 학생들은 굳이 교과 전형 안 가도 논술 면접이나 학종의 면접이죠. 그러나 논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6번 지원을 수시에서 하잖아요. 여전히 6번입니다. 그런데 6번 지원기를 채우는데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교과는 무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전형 가지고 간다. 그래서 상위권이냐, 그 이하 때냐에 따라서 3개 몽땅이냐, 아니면 2개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의 일부 비교과를 반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비교과 딴 거 아니죠. 봉사활동의 양적, 즉, 시간수 또는, 상을 받았던, 예전에는 상을 받았던 개수를 가지고도 따졌고, 등급, 어떤 상을 받았냐 따졌는데, 뭐 그런 정도 갖고 이제 조금 점수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종은 어느 대학이든, 최상위 그룹에 있는 대학들도 교과 전형에서처럼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그렇게 그 수준에 도달돼 있지는 않아요. 합격자의 평균들이 소위 말해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합격자의 평균들이 2등급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들의 학종의 평균 합격자 수준이 3, 4등급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왜 학종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논술도 낮죠. 근데 논술의 비중이 하도 크기 때문에 학생부는 반영을 40% 정도 또는 30%를 하고 있지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논술로 거의 뽑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학종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들 대학들은 이 교과에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계열 또는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그 제일 중요한 과목, 그 과목을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과목은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과학, 특히 수학, 인문계에서는 국어, 영어인데 또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비중이 높죠. 그런 과목은 다른 친구들보다 죽어도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 안 넘어가네? 왜? 친구 같은 조금 거네.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구체적으로 뭘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학생부 기록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반영들을 주로 대학들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 있죠. 다 5가지 부분이죠. 학업 역량, 이건 교과 가지고 따지고요.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적성, 잠재 능력, 이런 여러 가지 5 요소들을 하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이걸 반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느 한 군데 모나지 않고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을 대학들이 좋아합니다. 다만 어떤 대학은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역량이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대학도 있지만 또 그 한두 개가 뛰어난 학생들보다 전체가 다 뛰어난 학생들을 더 원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제 경험상에서 보면은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이죠. 중앙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시험 치르고 나서 쟤는 나보다 여러 부분들에서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쟤는 붙고 나는 떨어졌냐 이런 의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학생은 그 상대적인 학생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한두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했는데 전체적인 요소 중에서는 그쪽 학생이 골고루 다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학생을 주로 더 원했기 때문에 합격이 되고 우리 학생은 불합격의 고배를 마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6개 대학, 주요 대학들이죠. 이들 대학들에 보면은 우리는 평가 요소가 뭔지 이제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평가 항목을 같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어떤 특에서 이 평가 항목들을 우수하게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자녀하고 잘 의논을 하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달라지는 입시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자, 우선은 학적사항. 이젠 뭐 부모님의 무슨 특별한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근데 출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거 보면은 간혹가다 이제 요즘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이런 것들이 취재된 학생들이 꽤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횟수가 많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점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은 큰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무단적으로 많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생기부 첫 장을 넘기기 전에 딱 그게 제 눈에도 그렇게 눈에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학종 자체를 시작부터 하기 전에 포기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이 상은 바로 2023학년도까지만 이제 반영이 되죠. 참 복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세요. 근데 상은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녀한테 꼭 필요한 상, 그리고 상을 타더라도요, 학년별로 같은 상을 탈 수는 있는데, 만족스러운 등급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그 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 그 상 하나면 되거든요. 예, 그런 상들로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에다 제출할 때, 이 교과 우수상은 학생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이미 학생부의 그 등수들, 교과 등급들이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서 그것만 봐도 훤히 알거든요. 교과 우수상을 탔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쪽, 경시대라든가 아니면
표창장을 받았던 거,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많은 쪽에서 상을 받은 게 아주 중요시되죠. 요즘은 보니까 인성 쪽에서는 대학들이 그러더라고요. 봉사보다는 이제는 뭐 봉사는 시간도 그렇고 정되니까 봉사보다는 모범적이고 선행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표창의 개념으로서 더 의미 있게 본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 이거죠. 자, 동아리 활동도 이제 자율 활동까지는 우리 학생들까지는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 동아리 활동할 때는 이제 리더십 평가를 가급적이면 좋은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급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동아리장을 통해 가지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뭐 실험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 선생님이 또 나타날 수 있게끔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갈 때 도움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뭐 봉사활동, 진로활동, 특히 봉사활동은 이제 다음번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아주 중요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우리 학교에서 과목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저희 옛날에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이런 것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적도 있었는데, 이젠 선생님들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능히 이제 써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그 학생들이 뭐 학력이 좀 부족하면 모자란 것을 이제 채우는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하는 속에서 어떤 학생이 자세로서 어떻게 임하고 어떤 걸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특은 아주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사항은 지금 제목과 저자만 기술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래도 이거 대학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저자할 때 좀 다양성 있게 독서를 시키고, 독서는 좀 욕심을 내주세요. 시키고 거기서 그 학생이 읽은 책이 반드시 진로 선택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책들을 꼭 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내용이라든가 그 책에서 어떤 본인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면접장에서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독서활동 기록도 아예 대학에 제공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나 책은 읽게 해주셔갖고 나중에 대학 면접장에서는 반드시 그게 활용이 될 거예요. 예, 그때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중요한 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으로 됐든 아니면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하시든 찾아뵀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떤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걸어왔고 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점들을 쌓여왔고 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오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을 잘 말씀 나누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학교 생활기록부의 그 많은 쪽, 이 세특을 포함해서 있는 쪽에서 제일 그 진로하고 연결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거는 이제 반영은 안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께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이후 학생부 변경사항은 앞에 쭉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뭐, 뒤에 보면 2024학년도가 뻘겋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싹 없어지고 미반영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2023학년도 우리 자녀들, 2학년 학생들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다 2022화 대동서역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반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 이게 완전 축소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기재사항 이제 변화되는 거 보면은 뭐 진로 희망 분야도 대학에 제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실적만 기재가 되는데, 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그래도 우리는 자율동아리도 이제 학년당 한 개 기재되고, 수상기록이 학기당 하나씩 제한이 되지만, 어떻든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중에 고3이 돼서 수시 원서 낼 시점 됐을 때, 9월이 오기 전에 8월 이전에 그 상 받은 것을 제일 반영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이제 미리 골라야 되거든요. 그 골랄 때, 그러니까 진로를 확정시켜가지고, 비록 9월 모평 시험 치르기 직전에 이제 이걸 학교에서도 많이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머리와 가슴을 맞대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스펙들이 줄고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과가 굉장히 우세해졌고,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게 주로 이제 평가하게 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 같은 거 특히 가급적이면 상위 등급, 상위 등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들을 이제 잘 따져보시고, 참가 횟수는 늘려야 되지만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고 이미 최고치의 상을 받으셨다. 동일한 상을. 그 동일한 상을 또 받으실 생각은 안 하셔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응시한 집단이 적었다면은 가급적 많은 숫자가 응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죠.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는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먼저 간 선배, 우리 자녀의 선배, 뭐 대학까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라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함께 의논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작성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때부터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초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도 이제 뭐 상도 받고 활동도 하고 집어넣을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논술 첨삭하듯이 수정해 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8월, 9월 달 돼가지고선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 못 만들어가지고선 그제서 허겁지겁 하시는 그런 우는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보다는 그렇게 가족들, 경험이 있는 선배 이렇게 하시면 좋고, 뭐 여기서 우리 학교 내에서의 그 옛날에 이제 추천서는 사라졌지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자기소개서의 이 초안 정도를 가지고 은우는 드려도 괜찮겠죠. 그런 조언들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기꺼이 해주실 겁니다. 자, 글자 수도 굉장히 줄었죠. 문항도 통합이 됐고 이제 3,100자로 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인데 논술 전형은 여전히 좀 중시되죠. 논술 전형은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그 이천총설 기숙학원, 즉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게 이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 부설연구소를 또 두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거의 다 대학으로 들어갔죠. 뭐 최저만 맞추면 대부분 되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력을 키워가지고 수시 때 제일 접근이 가능한 쪽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학종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은 지금은 이제 많이 평이해졌는데 교과서에 EBS 교재의 지문을 많이들 대학들이 인용을 했는데 EBS 지문 인용은 좀 많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 대신에 5, 6월 달에 각 대학에 실시하는 모의 논술 이미 응시를 시켜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을 거예요. 이거요,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활용하세요. 그러면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제출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도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역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발 더 앞서는 전략. 자, 우리는 명문대학 진학.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자, 여기 딱 하나만 이제 들어주시면 돼. 2학년 2학기 마치고 생기부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2학년 때까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3학년 1학기 후반, 7월달, 8월달 되면 대학들이 너무 바빠서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입학처에 지망하고자 있는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입학 사정관실을 이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으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정도인데 학생은 데려가실 필요 없어요. 부모님끼리 또는 어머님만 가셔도 됩니다. 가실 때 학생부 서류하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할 때 가급적이면은 좀 연륜이 있어 보이시는 분을 여러분이 지목하시는데, 이 상담하러 가실 때 미리 이거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입학처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상담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분들 통해가지고 이 학교생활기록부 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제일 잘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한테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눈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도 또 중요시돼요. 정말 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학 머리에 입력을 시킵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좀 더 보통 때 설명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때 만난 입학 사정관은 1차 서류 전형할 때 서류의 주 심사관이 될 수 있고, 또 2단계 면접장의 면접 교수와 더불어서 같이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지원한 학과를 담당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그걸 담당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15분, 20분 동안 서류 보는데 이분은 미리 다 봤잖아요, 우리 걸.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연륜이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뜻은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자녀가 아무개 고등학교에 무슨 과, 이름이 누군 학생이 꼭 이 대학에 무슨 전형으로 무슨 학과를 갈 것이다라는 것이 입력을 확실하게 해놓는다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예, 이런 등등의 교사들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3학년 1학기 8월 31일까지 끝이죠. 근데 봉사활동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은 교내 교회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체적으로 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양적, 질적으로. 근데, 교내 교회를 한 절반 정도 시간을 봉사를 한다고 보시고, 이미 교내 봉사를 무진장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걸 절반만, 그냥 그거 한 50시간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교회 봉사, 개인 봉사 쪽에 좀 치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공과 관련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의치한 계통 쪽이 아니라면 병원 봉사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사회봉사기관 내지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인데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양로원 이런 데 가서의 그 봉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땀 흘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력이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봉사들을 자녀들이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무지무지하게 잘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변에, 그냥 평범한 대학을 가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명문권 대학을 좀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또 그런 부모님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조언을 해주세요. 이 방식이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넘었습니다. 자, 분교에서 본교로 전학하는 거예요. 고려대 세종에서 안암으로 가요. 연세대 미래에서 신촌으로 가요. 동국대 경주에서 서울로 갑니다. 건대 글로컬 충주에서 서울로 가거든요. 매년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귀신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빨갛게 칠한 게 바로 작년도 말에 돼서 금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올라가서 2학년 때까지 전적대학 그 분교 쪽에서의 성적을 학점을 과에서 최상위로 유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간단한 면접 치러가지고 정말 귀신도 모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안암과 신촌 캠퍼스에 지금 딱 3학년만 따지더라도 53명이 누구도 모르게 분교 출신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외대, 단국대는 여기는 제2캠퍼스라 그러죠. 과거에는 분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본교 따로 모집을 하거든요. 제1캠퍼스 따로 모집해서 제2캠퍼스는 커트라인 좀 낮으면서 쉽게 들어가죠. 간단히 얘기해서 단국대학교 천안을 단국대학교 축전보다 합격선이 낮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학생들은 전부 본교생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된 대학을 찾아서 입학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짧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으시다 하는 분은 최근에 저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김용근 TV라고 유튜브 들어가서 김용근 TV를 딱 치시면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한 이 장면도 아마 곧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늘 받아왔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12년째 지금 자료들을 드리고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학년, 휴대폰 번호, 그래 이메일 주소만 정확하게 표기해 가지고 제 휴대폰 번호 있죠? 그쪽으로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료 그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통지 주실 때까지 자료를 계속 보내고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